아, 지금 뉴스 보셨나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세상입니다.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가 80억 원에 팔렸답니다. 아니, 강 건너 성수동의 저 고급 주택은 100억 원을 훌쩍 넘겨서 거래가 됐다고 하네요. 100억이라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면서 100년을 모아도 만져볼까 말까 한 돈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런 집은 누가 사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난 재벌 2세들이나 사는 거겠지. 나랑은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생각이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연예인 가십이나 보고 있을 때, 혹은 퇴근 후 맥주 한 캔 따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부자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엄청난 속도로, 그것도 아주 조용히 증식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스러운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부자들 부러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돈의 흐름이, 부의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살벌한 현장을 목격하자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충격적인 팩트체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부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뭐 몇만 명 있겠지 싶으시죠? KB금융지주에서 내놓은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부동산, 집값 다 빼고 오로지 현금성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이 2025년 기준으로 무려 47만 6천 명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47만 명이면요, 전라북도 전주시 인구가 60만 조금 넘고 경북 포항시 인구가 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항시나 전주시 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든 사람이 통장에 현금 10억 이상 꽂혀있는 부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불과 1년 만에 1만 5천 명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경기가 어렵다, 물가가 미쳤다, 다들 죽겠다 아우성인데 이 부자들의 숫자는 보란듯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돈을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3,06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국가가 5년 동안 쓸 돈을 이 47만 명이 쥐고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억에서 100억 가진 자산가, 100억에서 300억 가진 고자산가, 그리고 300억 이상 가진 초고자산가.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초고자산가들의 자산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 중에서도 진짜 부자들은 우리가 감히 쳐다도 못 볼 속도로 빛의 속도로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80억, 100억짜리 아파트요? 우리 눈엔 미친 가격 같지만 이들에게는 그냥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 하나 사는 느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똑똑하고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어디로 옮기고 있을까요? 혹시 아직도 부동산 불패를 외치면서 강남 아파트 사려고 줄 서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한국은 부동산이지 빚내서라도 집 사야 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이미 한 발, 아니 두 발 늦었습니다. 지금 부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을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탈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60%, 70%를 훌쩍 넘었죠.
자나 깨나 땅, 자나 깨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보고서를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54.8%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 비중은 37.1%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변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부동산 신화라는 거대한 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도대체 왜 부자들은 그 좋다는 부동산을 버리고 있을까요? 이유를 알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첫 번째는 세금이라는 무시무시한 폭탄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여러 채 사서 전세 놓고 월세 받으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종합부동산세의 양도세까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수익은커녕 세금 내다가 허리 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정부가 아주 작정을 하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길을 막아버린 셈입니다. 똘똘한 한 채는 남겨두더라도 문어발식 투자는 이제 끝났다는 걸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PF 대출 부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건설사가 부도난에 만회하는 이야기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짓겠다고 돈 빌려간 건설사들이 이자도 못 갚고 나자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이자는 감당이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으니 분양은 안 되고 이게 터지면 건설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돈 빌려준 증권사, 저축은행까지 줄줄이 엮여서 터집니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뇌관이죠. 부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위험한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빼고 현금을 챙기거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럼 부동산에서 뺀 그 어마어마한 돈,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장롱 속에 숨겨둘까요? 아니죠. 돈은 잠들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1년, 그리고 3년 뒤 어디가 돈이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단기, 장기할 거 없이 압도적인 1위로 꼽힌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부동산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코인도 아닙니다. 주식입니다. 단기 유망 투자처로 주식을 꼽은 비율이 55%가 넘습니다. 부동산, 예금 다 합친 것보다 높아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게 어른들의 잔소리였는데 이제는 주식 안 하면 바보 된다는 세상이 온 겁니다. 부자들은 이제 등기부등본 대신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게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돈을 버는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세상을 바꾸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상위 1%가 선택한 새로운 부의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 좋은데 솔직히 배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쟤네 다 부모 잘 만나서 저런 거 아니야. 금수저들이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는 거지. 나 같은 흙수저는 이번 생은 틀렸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잠깐만요. 아직 나가지 마세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부자는 다 상속받은 금수저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통계를 까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자들에게 당신이 부자가 된 가장 큰 원천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상속이나 증여라고 대답한 사람은 고작 16.5%밖에 안 됐습니다. 4위예요. 4위. 그럼 1위는 뭐였을까요? 무려 34.5%가 사업소득이라고 답했습니다. 2위는 부동산 투자, 3위는 금융투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사업을 일구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재벌 3세가 백화점 사장하고 본부장 하는 이야기만 보니까 세상 모든 부자가 다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식당 프랜차이즈 대박낸 사장님, 밤새 코딩해서 스타트업 상장시킨 개발자, 월급 쪽에서 주식 투자로 수십억 만든 슈퍼개미. 이런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속은 비옥한 땅을 물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출발선이 앞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업과 투자는 맨 땅에 마철루를 올리는 일입니다. 물려받은 게 없어도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3천조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가슴이 좀 뛰시나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시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물을 좀 끼얹어야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내일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치킨집 창업해야지. 영끌에서 주식 몰빵 가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위험한 함정에 빠지기 직전이거든요. 혹시 생존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전투기 생존율을 높이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을 조사해보니 날개와 몸통에 총알 구멍이 벌집처럼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날개랑 몸통을 더 튼튼하게 보강해야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려던 찰나 한 천재 통계학자가 나타나서 소리칩니다. 멈추시오. 날개가 아니라 총알 자국이 하나도 없는 엔진과 조종석을 보강해야 하오. 왜 그랬을까요? 엔진과 조종석에 총을 맞은 비행기는 아예 돌아오지 못하고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비행기는 살아남은 비행기뿐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업과 투자를 볼 때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만 봅니다.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백종원, 그들의 화려한 성공 신화에만 열광하죠. 하지만 그 뒤에는 똑같이 도전했다가 전 재산 날리고 빚더미에 앉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수백만 명의 실패자들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30%도 안 됩니다. 10명이 가게를 열면 7명은 5년 안에 망해서 나간다는 소리예요. 주식, 개인 투자자의 90%가 장기적으로 돈을 잃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자들 3천조 원을 가진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겁쟁이입니다. 네, 진짜 부자는 겁쟁이에요. 그들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박 터뜨려야지가 아니라 내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면서 불릴까를 고민합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1조가 뭡니까? 절대 돈을 잃지 마라. 2조는 1조를 잊지 마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뼈에 새겨진 생존 본능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도 위험하고 투자도 위험하면 그냥 평생 월급만 받으면서 손가락만 빨아야 할까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수학적으로 검증된 로드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목표는 딱 종자돈 5억입니다. 5억이냐고요? 5억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소득을 넘어서기 시작하거든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입장료가 바로 5억입니다. 자, 시뮬레이션 돌려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여러분이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해서 연 8% 수익을 낸다고 칩시다. 5억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18년 6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30살이면 신살이 다 되어야 5억을 쥐는 겁니다. 너무 길죠? 이러니까 다들 이번 생은 망했어 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청춘을 다 바쳐서 5억이라니 너무 가혹하잖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 허리띠 더 졸라맵니다. 맞벌이를 하든 술 끊고 담배 끊어서 월 200만 원씩 투자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까요? 약 13년입니다. 5년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마법의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가속도의 법칙이 나옵니다.
월급 외에 딱 100만 원만 더 벌어봅시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전자책을 쓰든, 주말에 배달 알바를 하든, 내 몸과 시간을 써서 월 100만 원의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3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죠?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5억 달성 기간이 9년 9개월로 뚝 떨어집니다. 10년 벽이 깨지는 겁니다. 만약 조금 더 노력해서 월 400만 원을 투자한다. 7년 11개월이면 됩니다. 18년 걸릴 일이 7년대로 줄어드는 기적. 이게 바로 숫자가 보여주는 복리의 마법이자 가속도의 힘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로또 당첨 같은 운이 아닙니다. 철저한 수학입니다. 내 월급이라는 기본 엔진에 부업이라는 보조 엔진을 달고 복리라는 터보차저를 장착하면 20년 걸릴 거리를 7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수성가 부자들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그럼 이렇게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종자돈 2026년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부자들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엔비디아 이미 많이 올랐잖아 하시는 분들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세요. 19세기 미국 골드러시 때 금 캐러 간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금 캐는 사람들한테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았던 상인들입니다. 지금 AI 시대도 똑같습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금이라면 이 금을 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곡괭이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이 반도체 공장을 돌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가동하려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돈이 어디로 몰릴까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전기를 보내는 전선과 변압기, 그리고 전기를 저장해두는 거대한 배터리, ESS 시장입니다. 이게 바로 21세기의 청바지이고 곡괭이입니다. 남들이 다 엔비디아 주가만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고수들은 전력 인프라, 냉각 시스템, 에너지 기업을 봅니다. 이게 바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투자의 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는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매일 겪는 일들이 최고의 투자 정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면 의사들이 요즘 어떤 약을 많이 쓰는지 누구보다 빨리 알겠죠? 백화점 직원이라면 어떤 브랜드 매장의 줄이 긴지 가장 먼저 볼 겁니다. 공사 현장 소장님이라면 요즘 시멘트 값이 오르는지 어떤 자재가 품귀인지 피부로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뉴스에 나오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경험, 그 전문성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필살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 자수성가 부자들의 등장, 종자돈 5억을 만드는 수학적 공식, 그리고 AI 시대의 투자 전략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아도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을 담는 그릇입니다. 종이컵에 물을 1리터 들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넘치고 종이컵은 찌그러지죠. 돈도 똑같습니다. 내가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간장 종지만한데 갑자기 로또 당첨돼서 수십억이 들어온다. 그 돈 절대 못 지킵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벌기 전에 이 그릇부터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 그릇의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안달내지 않고 10년, 20년의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우직함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합니다. 마지막 1년의 수익이 처음 10년의 수익보다 클 수 있는 게 복리입니다.
이 지루한 시간을 견디는 자만이 달콤한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겸손입니다. 수천억 가진 부자들이 주말에도 공부하고 책을 읽을까요?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아, 이번엔 무조건 올라라고 자만하는 순간 시장은 가차없이 회초리를 듭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의심하고 공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부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고 부의 기회는 지금도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 참 살기 힘들다며 한탄만 할 것이고 누군가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으며 조용히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부동산이 끝났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새로운 바다가 열렸다는 것에 가슴 설레야 합니다. 금수저가 아니라고 좌절할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에 전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종자돈 모으기를 시작하세요. 내 직업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세요. 준비된 자에게 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니, 준비된 자만이 쏟아지는 불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